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중국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이게 겨울이 좀 춥기는 하지만 뭔가 설레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물씬 나기 시작하면서 영화 한 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먼 훗날 우리라는 이제 중국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참 겨울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배경이 겨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거의 벽을 붙잡고 제가 오열을 했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중국 이름은요, 后来的我们이거든요. 네, 后来的我们인데 예전에 1999년에 后来라는 이제 노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국민 노래가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즐겨 들을 정도의 이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바로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이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도 여러분들에게 곧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분이 만든 영화이고요. 이게 첫 감독으로서의 첫 데뷔작인데 정말 개봉을 하자마자 작품성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감독 배우 할 거 없이 마구마구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워낙 유명했던 이제 주연 배우들이기도 한데 그 연기력으로 막 떠오르고 그다음에 감독님은 이 작품성으로 막 떠오르고 하면서 또 초대박을 치게 되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솔직히 제가 한마디로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영화는 청춘들의 사랑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 고향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혹은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 많은 감정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감상하시는 포인트 3가지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영화에서 과거는 컬러 화면이고요. 현재는 흑백 화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가 그 베이징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징에 온 그 청춘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청춘들의 현실을 아주 리얼하게 재현을 해냈어요. 그 뭐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이사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사하는 장면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이사를 하거든요. 그런 이사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먹는 음식, 그다음에 데이트, 그다음에 일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다고 할 정도로 현실성 있게 담아내고 있어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해요. 네, 그런 것도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감상 포인트는 마지막에 정말 명대사가 마구마구 쏟아져요. 그게 또 하나의 이제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감명 깊었던 명대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 명대사 장면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如果当时你没走，后来的我们会不会不一样？如果当时你有勇气就上了地铁，我会跟你一辈子。如果那时你没有跟我分手，那我们之后也会分手。如果我当时足够有钱，我们住进一个有大沙发的大房子，你可能已经找了不下10个小三儿。如果当时我们就是不管不顾，我们就是结婚了呢？我们离婚好多年了，如果你可以陪我坚持到最后，那也许你就不会成功。如果我们没有离家去北京，如果没有如果，后来的我们什么都有，却没有了我们。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너무 애틋하고 아련아련한 느낌이지 않나요? 진짜 알아듣지 못해도 그런 분위기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들의 그런 이제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음악 이런 것들이 정말 애틋해! 막 이런 거를 막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이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예전에 너무 사랑했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서툴렀던 그런 사랑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난 거예요. 이 남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그럼 이랬겠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이랬을 거야. 만약에 이러면서 계속 만약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애틋하고 미련이 남고 아쉽고 그립고 이런 감정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아련아련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한 단락씩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는 비교적 직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역으로 먼저 그 문장을 싹 흡수를 하시고 나서 전체적인 상황과 어울러서 의역된 자막을 이렇게 보시면은 더 그 중국어가 그 대사가 좀 가깝게 딱 그 느낌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역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如果当时你没走，后来的我们会不会不一样？ 자, 이렇게 남자가 미련이 가득 묻은 말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저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如果当时你没走后来的我们会不会不一样?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如果라는 거는 만약에, 当时 당시에 그때에 你没走 여기서 走는 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떠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근데 没走니까 떠나지 않았더라면 누구를? 나를. 만약에 그때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后来的我们后来는 그 후 그 다음에 나중 이런 뜻이기 때문에 后来的라고 하면은 그 후에 나중에 그래서 훗날에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훗날에 우리는 会不会不一样 不一样은 다르다라는 뜻인데 호의가 가능성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会不会 이런 식으로 정반으로 나타냈으니까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뭐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后来的我们会不会不一样 이제 훗날에 우리는 다르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련 가득, 그쵸? 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如果当时你有勇气就上了地铁，我会跟你一辈子。 네, 역시나 정말 아쉬움이 가득 담긴 그런 답변을 내놓죠, 여러분. 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如果当时你有勇气就上了地铁我会跟你一辈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맴짓. 자, 如果当时 똑같죠, 여러분. 만약 그때 你有勇气 너가 용기가 있어서 혹은 용기를 내서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용기가 있어서 용기를 내서 就上了地铁 이제 여기서 就는 여러분 솔직히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계속 就가 많이 나올 거예요. 就든 就是든 많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잘 연결해 준다라고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다면 그냥이란 뜻이거나 바로라는 뜻이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해석으로 끼겨 넣지는 않아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문장이 어색해지거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上地铁라는 거는 지하철을 타다라는 뜻인데 上了地铁니까 이제 지하철을 탔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때 네가 용기를 내서 지하철을 탔다면 我会跟你一辈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我 나는 호의 가능성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뭐 했을 거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跟你一辈子 이거 跟着你를 좀 줄인 것 같은데요. 跟着你라는 거는 이게 너를 따라가다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했을 거야. 얼마 동안? 一辈子 한평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와 한평생 동안 함께 했을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근데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그 애틋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여러분. 네,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如果那时你没有跟我分手，那我们之后也会分手。 네, 이번에는 이제 짧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봤는데, 와, 정말 남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딱 얘기를 하죠. 네, 如果那时你没有跟我分手呢?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如果那时, 那时는 그때, 그냥 그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当时이라는 거는 당시, 那时, 그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네, 자, 만약에 그때 你没有跟我分手, 跟我分手라는 거는 나와 헤어지다라는 뜻이겠죠. 分手, 손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너를 붙이면서 반문을 탁 던집니다. 만약에 그때 네가 나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어땠을까? 이렇게 툭 던져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那我们之后也会分手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서 나는 나머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之后, 之后라는 거는 어떠한 주로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언젠간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얘가 나오니까 역시나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뭐 또한 역시 우리는 헤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결국에는 헤어졌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如果我当时足够有钱，我们住进一个有大沙发的大房子。 진짜 이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이 둘이 서로 사랑을 했을 때 그 시기가 가장 배고픈 청춘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 둘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그때 만약에 상황이 좀 더 좋았으면 우리가 괜찮았을까? 계속 미련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如果我当时足够有钱 如果 만약에 我当时 내가 그때 당시에 足够라는 거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네, 충분히 有钱 돈이 있어서 눈물이 납니다. 자, 충분히 돈이 있어서 我住进一个有大沙发的大房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해석부터 하고 자꾸 마음이 자꾸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모든 장면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住进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住는 거주하다고 찐은 들어가다잖아요. 그러니까 입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살다 뭐 아니면은 뭐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병원에 입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다 네 라고 쓰셔도 됩니다. 네 마음에 살고 싶어.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네, 그래서 我住进一个 내가 살았더라면은 어디에서 大房子 큰 집에서 살았더라면 근데 어떤 큰 집이에요? 有大沙发的大房子 沙发가 소파거든요. 그래서 큰 소파가 있는 큰 집에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되게 좋았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좀 어땠을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안 헤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함께이지 않았을까? 이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굳이 소파가 왜 나왔냐면은 큰 소파가 약간 부를 이제 넓은 집을 상징하는 네, 그런 느낌이라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한 게 너무 웃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你可能已经找了不下10个小三儿。 진짜 이 여자 주인공의 이 답변이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웃었는데 이거 의역된 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너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직역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你可能已经找了不下10个小三儿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你可能이라는 거는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인데 그럼 너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已经找了 已经 이제 이미라는 뜻이죠. 그랬으면 너는 이미 이제 找了 이 找는 찾다라는 뜻인데 제가 이거 곧 컨텐츠로 만들 건데요. 이 찾다라는 게 이제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해석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랬으면 너는 이미 만났겠지. 뭘 만났냐면은
샤오쌀 여기서 샤오쌀은 뭐냐면요. 샤오산에 얼 붙여서 이제 발음을 한 건데요. 샤오산은 이제 이미 결혼한 남자와 이제 바람을 피는 내연녀를 뜻합니다. 근데 10个 샤오쌀이라고 했으면 이제 10명의 내연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무샤가 붙었어요. 이거는 무샤 위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네, 무샤 위는 뭐냐면은 이제 모모보다 적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거는 10명인데 무샤 10거 그러면은 10명보다 적지 않다니까 10명보다 적지 않은 내연녀들을 만났겠지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최소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은 더 편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는 아마 이미 최소 10명 이상의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때 딱딱 받아칠 때 이 말이 딱 나왔다는 게 너무 재치 있고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애틋해. 이미 다 결혼 여자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미 남자는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현재 진행형인 그런 막 불타는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오직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빛나던 그 청춘 그리고 그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그때의 나의 모습 그때 함께했던 사람 그때 함께 나눈 그런 추억 그 이상의 많은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되게 농축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조금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재치 있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如果当时我们就是不管不顾，我们就是结婚了呢？我们离婚好多年了。 정말 여기서도 이제 여자의 재치 있는 답변이 있었는데 남자는 그냥 피식 웃으면서 이제 뒤돌아가다가 이제 너무 답변이 재치 있었으니까 뒤돌아가다가 그 감정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약간은 화내듯이 약간은 자기 자신을 질책하듯이 아주 혼자 소설을 쓰죠 저는. 네 그렇게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나와 있는 번역이랑 조금 저의 번역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如果当时我们就是不管不顾我们就是结婚了呢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如果当时我们 여기서 就是 해석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不管不顾 라는 건데 不管不顾 라는 거는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냅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就是结婚了呢 결혼을 했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진 거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네, 자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여자가 我们离婚好多年了 라고 이야기를 하죠. 我们离婚이라는 거는 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혼을 했죠. 그 다음에 好多年 2년, 1년, 2년, 2년, 3년, 3년 好多年 매우 많은 횟수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게 오고 맨 마지막에 러가 붙으면은 이 동작을 한 지 이만큼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미 이혼을 한 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난 후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어도 이미 이혼했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如果你可以陪我坚持到最后，那也许你就不会成功。 네, 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如果你可以陪我坚持到最后呢? 자신의 바램이죠, 그죠? 네,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如果 만약에 네가 可以 여기서 可以는 가능성인데 약간 허락의 느낌이 들어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可以陪我 이 陪는 제가 영상을 또 찍어놓은 게 있죠, 여러분.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陪我 나와 함께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함께 뭘 해줘요? 坚持 견뎌줬더라면, 버텨줬더라면, 계속 지속해줬더라면 우리의 관계를 네 그렇게 했다라면은 언제까지? 到最后 네 이제 최후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나랑 견뎌주고 함께 해주고 그랬었더라면은 그랬으면은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那也许你就不会成功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또 나뭐의 줄임말이죠. 그러면은 也许 아마도가 되겠죠.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뜻이 되겠죠. 你就不会成功 그랬으면은 너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겠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와, 그때 당시에 딱 헤어져서 하고 집중해서 막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남자는 굉장히 성공한 상태거든요. 여자는 비교적 그렇지 않고요. 성공한 상태인데 만약에 같이 이렇게 막 복작복작 했으면은 또 성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고 닿지 않을 인연이 끊어진 거고 닿을 인연은 또 닿았던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볼수록 진짜 마음이 제가 진짜 이렇게 대사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뚱시뚱시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입니다. 如果我们没有离家去北京， 네, 결국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如果我们没有离家去北京 자,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다른 이제 고향은 저 멀리 이제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경으로 베이징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알게 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우리가 메이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더라면 리자 이 리가 이제 떠나다 이별하다 이런 뜻이니까 집을 떠나서 취 베이징 베이징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둘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로가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명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뒤부터는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如果没有如果，后来的我们什么都有，却没有了我们。 네. 정말 저는 이 대사를 이해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如果没有如果 만약에 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만약이 없었더라면 만약이 없었더라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后来的我们什么都有了 진짜 네, 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만나지 않았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그에 관련된 다른 일들이 일어났던 거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만날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땠을까 하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훗날에 우리는 什么都有了 뭐든 다 있었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마지막 심장을 후려치는 명대사를 남깁니다. 却没有了我们 하지만 우리는 또 없었겠지. 그러니까 우리만 빼고 서로만 빼고 모든 게 다 있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막 대사도 보면서 해석도 하면서 그 해석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하니까 제가 좀 깔끔하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편집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대사 한 2개 정도 더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 영화 보세요. 그 다음에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호라이라는 이 감독이 영감을 받은 본인이 부른 그 노래 또 한번 우리가 듣고 해석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그러면 얼른 이 영상을 마무리 짓고 이 영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 如果当时你没走，后来的我们会不会不一样？如果当时你有勇气就上了地铁，我会跟你一辈子。如果那时你没有跟我分手，那我们之后也会分手。如果我当时足够有钱，我们住进一个有大沙发的大房子，你可能已经找了不下10个小三儿。
如果当时我们就是不管不顾，我们就是结婚了呢？我们离婚好多年了，如果你可以陪我坚持到最后，那也许你就不会成功。如果我们没有离家去北京，如果没有如果，后来的我们什么都有，却没有了我们。